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외식 약속이 많아지는데요. 5월에 제철 먹거리 하면 장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어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요. 칼슘과 철분, 인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신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태양광을 바탕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때 아닌 폭염과 한파, 지진과 산불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생태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엄청난 기술과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화석연료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를 비롯해 햇볕과 물, 지열 등 종류가 다양하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감 및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네트워크망을 통해 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명실상부한 냉난방 기기 전문관리 회사로 도약한 이곳. 특히 난방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 재배 농장에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재배 작물의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고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 애플망고와 파파야 나무 등 다양한 열매가 계절에 상관없이 잘 자라는 모습을 고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농 7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온도차가 너무 심하면 저희 농사 짓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온도도 많이 잡아주고 저희 이제 재배하는 그 작물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냉난방 시스템 중 태양광과 공기열 보일러 시스템 같은 경우 낮 시간에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난방기를 돌려 대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흡수된 열을 저장 탱크에 보내 열을 80도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열 교환기를 통해 2차 추결기로 이동시켜 저장한 뒤 난방에 이용하고요. 여름에는 냉기를 저장한 탱크에서 차가운 물을 활용해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어 온실 내부의 습도와 온도를 제어한 후 주변 공기열을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 확보하여 추결조에 저장했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전국에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시설 농가에 방문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 기반의 냉난방 시스템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해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안면마비나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뇌졸중 발생 후의 대처와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50년엔 고령자 비중이 약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는데요. 문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삶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는 물론 뇌졸중과 같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약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건강을 유지하고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질환 중 하나로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국소적인 뇌 기능의 이상이 24시간 지속되면서 다른 원인의 질환은 배제되고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24시간의 기준이 포함된 이유는 증상이 발생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회복된 경우는 따로 일과성 뇌허혈증이라고 정의해가지고 뇌졸중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영향을 받는 뇌의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종 심한 두통과 구토를 비롯해 신체 한쪽의 갑작스러운 감각 변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걸을 수 없게 되는 증상이나 말을 더듬는 것과 같은 언어 문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뇌졸중에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을 보자면은 나이, 성별, 그리고 인종이나 유전적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흡연과 음주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게 되면은 뇌졸중의 유병률을 몇 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은 그 유병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요. 흡연과 음주 같은 경우에도 흡연은 자체로 뇌졸중의 유병률을 1.5배 증가시키지만은 금연하게 되면은 2에서 5년 이후에는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 수준으로 뇌졸중의 유병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상담 시 자신의 의사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간단한 언어를 사용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특히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반복하거나 시각 자료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는 이동성, 균형 또는 소근육 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데요. 환자의 신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한 후 재활치료 및 회복 계획에 대해 면밀히 상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는 기억력 상실이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장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평가를 사용하여 환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담 및 재활 계획을 조정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뇌졸중의 재활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초기 단계의 재활치료는 주로 예방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초기 재활치료는 신경과 및 신경외과적 초기 치료와 동시에 시작이 돼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체위 유지, 피부 관리, 수동적 관절 가동 운동, 요로 카테터 관리 등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서 관절 구축과 욕창, 흡인성 폐렴, 요론가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재활치료는 좀 더 치료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장애, 의사소통장애, 연하곤란, 일상생활 동작장애, 인지기능과 정서적인 문제 등의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서 가족과 사회로 성공적인 복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집중재활 치료는 일주일에 최소 5일간 하루 3시간 이상 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하지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전문 재활 치료와 로봇을 이용한 조기 보행 훈련, 그리고 인지재활 치료와 언어재활 치료 등 환자의 상태에 맞게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는데요. 재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해서 이전 수준만큼의 충분한 참여와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기능적인 회복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퇴원 후의 환자의 삶은 다양한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장애를 이해를 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원 후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재발률이 높고 후유증 발생 위험이 큰 질환에 속한다는데요. 만약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치료를 한 후 재활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하며 좋은 것은 최대한 자주 해야 합니다. 즉 술과 담배, 스트레스와 같은 좋지 않은 것은 끊을 수 있으면 끊거나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운동과 취미활동, 건강한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 좋은 것은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병을 진단받아 치료하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로 인한 혈관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하고 검사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빠르게 진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환경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을 해왔던 곳도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필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를 휩쓴 이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열풍이 이러닝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닝은 단순 교육 플랫폼이 아닌 교육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이러닝 서비스들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강사와 학습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자기개발부터 회사의 사내 교육까지 온라인 플랫폼도 다양해지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육기관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교육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구와 자원을 제공해서 교육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 기술 신생 회사입니다. 저희의 교육 운영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크리에이터 및 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판매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 수익 자동화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영 대표를 비롯해 사업개발팀장과 영업팀장, 그리고 고객지원센터팀 등 다양한 구성원이 힘을 모아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널리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교육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 교육 콘텐츠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회원들을 모아줄 수 있고 회원들과 체계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컨텐츠가 아무리 좋고 홍보가 잘 되어도 나의 회원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사업의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한정된 시간과 자본으로 출시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 기대를 채워줄 만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나의 사업을 브랜딩해주면서도 이 사업을 자동화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공급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고객의 브랜딩을 중요하게 생각해 의뢰가 들어온 고객의 브랜드로 앱을 런칭해주고 자체 브랜드 웹사이트까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단순한 플랫폼 런칭 상담이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획도 저에게 맞춰서 해주시고요.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도 알려주셔서 저의 노후가 기대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고객의 브랜드보다는 자사의 브랜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온전히 고객의 로고 그리고 상호만을 브랜딩합니다. 사실 저희 플랫폼이 잘 알려진 브랜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플랫폼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제품의 명칭일 뿐 그 자체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브랜드가 성장하기만을 바라며 플랫폼 런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매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무제한 용량과 무제한 수강생 사양을 제공한다는데요. 업로드할 용량이나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플랫폼 사용료를 부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곳은 누구나 소자본으로도 대기업에 준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든 플랫폼의 콘텐츠 보안은 괜찮을까요? 고객이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나만의 콘텐츠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많은 고객들이 제품에 관한 문의를 하실 때 보안에 관한 질문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화면 캡처나 화면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정말 많아서 이 부분은 고객님들이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생명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보안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보안 기술 중 가장 최신 사양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캡처나 화면 녹화는 물론 기기에서의 접근 제한 등 꼼꼼한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육 운영의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 등록 및 출결 관리와 실시간 수업, 그리고 과제와 온라인 시험 생성 기능이 통합된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온라인 강좌 기능으로 직접 강좌를 생성한 후 동영상 파일이나 PDF 파일, 테스트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추가하여 강좌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온라인 교육 사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컨텐츠를 브랜딩해드리는 일부터 사업 기획 그리고 마케팅까지 정말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객들 간의 네트워킹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대로 된 콘텐츠 사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글로벌 마켓에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알리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창업 지원센터를 더욱더 활성화해서 연령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전자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력 저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면 시력 교정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인 눈. 매우 예민한 신체기관인 만큼 외부의 자극이나 노화, 신체 내 이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데요. 감각기관 중에서도 시각은 사람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시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전반에 지장을 받게 돼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통해 시력을 교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안경은 망가지는 일이 많은 데다 김서림으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고 콘택트 렌즈는 안구가 건조할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대개 라식 수술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노안 수술을 포함한 백내장 수술, 렌즈 삽입술, 라식 라세, 그리고 7세 이후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서 가능한
드림렌즈 시술까지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는데요. 우선 안구 상태와 각막 두께를 비롯해 굴절 검사와 안압 검사, 시야 검사 등 정밀 검진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나이와 직업, 취미, 가족력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는데요. 결정된 안과 수술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 수술의 이해는 물론 수술 후 필요한 회복 기간 및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백내장의 경우 수술 직후 여행 일정이나 가족 행사, 각종 모임 등이 어려울 수 있고 수술 후 필요한 치료 일정도 비워놓아야 하므로 자세히 상담하시어 사회적인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시력 교정술로는 라식과 라섹, 렌즈 삽입술을 꼽을 수 있는데요. 라식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 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한 다음 다시 절편을 닫아주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편이지만 각막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수술 후 외부 충격에 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섹은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의 상피를 제거한 후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라식보다는 시력 회복이 느리지만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렌즈 삽입술이란 무엇일까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절삭하지 않고 수정체 앞부분에 알맞은 렌즈를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우선 렌즈를 삽입할 공간이 충분해야 하고 각막 내피세포 수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라식 라섹의 어려움으로 드림 렌즈를 선호하는데요.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근시 예방도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수술받길 바랍니다. 이동호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력 교정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서 40대 초반부터 일찍 노안이 발생하게 되어서 노안 수술이 필요한 계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0, 30대에서는 외모 관리와 콘택트 렌즈 부작용의 치료 목적으로 라식, 라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서도 안경을 벗고 근시 진행도 억제시키기 위해서 드림 렌즈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고도 근시인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초고도 근시는 라식, 라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로 ICL 같은 렌즈 삽입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렌즈 삽입 수술은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지 각막 내피세포가 건강한지 검사해보고 수술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서 여러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백내장 수술과 노안 수술은 안구에 아주 작은 구멍을 3개 정도 뚫어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렌즈도 말아서 주사기로 삽입하는 관계로 절개 부위가 거의 없어서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한 달은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은 보통 3일이면 웬만한 운동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야간 운전은 1, 2주 정도 피하는 것이 좋고 수영이나 사우나는 한 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교정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력 교정 전문의를 찾으셔야겠고요. 적절한 검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장기적인 예후가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속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흔히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이 상속되었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요.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 제도가 많이 희석되면서 상속에 대해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견 대립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 전문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뢰인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법률사무소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상속에 관하여 다양한 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상속과 관련한 모든 업무의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로펌 등은 수임료가 높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홍보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리감이 있고 권위적인 변호사 이미지를 탈피하여 의뢰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가족 같은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곳. 이에 한 달에 4건 정도만 수임하여 의뢰인에게 집중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 자격과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 상속인은 자녀, 손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이고 4순위 상속인은 사촌 이내 반계 혈족입니다. 모든 상속인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나 배우자는 1.5배를 상속하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자녀들의 1.5배를 상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자녀 한 명 있는 경우 배우자는 3분의 2 지분을, 자녀는 3분의 1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고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정작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준 재산이 있거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주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부족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과 유언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부족분을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상속 회복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속 재산에 대한 가족 간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상속 소송을 결심했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신은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법조계는 변화가 빠른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변화나 법률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서비스도 최근 AI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변화가 느린 업종의 젊은 대표로서 시대의 변화와 법조계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직접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뭘까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세금 문제입니다. 증여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적으나 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이 공제되는 등 공제액이 큽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재산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 그 사이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음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경우에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까? 네,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다른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도록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아직은 법조계가 다가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상담하기 전에 너무 많이 긴장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법률 서비스가 다가가기 쉽고 편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을 고객분들께서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블로그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온라인으로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외식업체 수가 많은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없다면 외식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어묵 패티와 어묵 도우로 만든 버거와 피자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직장인의 빠른 은퇴 시기와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창업 경험이 전무한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도전하는 분야는 프랜차이즈 체인점 창업이라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지원 속에 개인 창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외식 창업에 발을 들여놓는 예비 창업자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메뉴라는데요. 어떠한 메뉴를 판매하는가는 외식 창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외식업계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이색적인 메뉴 라인업을 선보이는 매장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소 닭고기 패티가 일색인 햄버거 시장에 어묵 패티로 만든 버거와 밀가루 도우 일색인 피자 시장에 어묵도우로 만든 피자, 즉 육고기와 밀가루가 아닌 생선육으로 만든 웰빙 패스트푸드 매장입니다. 어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어류의 지방은 고혈압과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인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웰빙 식재료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웰빙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메뉴는 어묵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버거와 피자라는데요. 여러 메뉴 중에서도 인기 있는 버거는 바로 쫄깃하고 담백한 수제 어묵 패티와 부드러운 해시 브라운이 들어간 신선한 조합에 매콤함까지 더해진 버거와 새우 육즙을 한가득 머금은 촉촉하고 두툼한 수제 어묵 패티와 체다 치즈,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버거라고 합니다. 어묵으로 만든 버거라고 해서 맛이 어떨까? 좀 궁금해서 왔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쫄깃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가지고 자주 올 것 같아요. 맛있어요. 버거 외에도 달달한 고구마 무스와 건포도 그리고 식욕을 돋우는 불고기 토핑과 부드러운 모짜렐라 치즈가 어우러진 피자와 짭조름한 페퍼로니와 함께 다양한 치즈와 콘, 해시 브라운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만들어진 피자도 많은 고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블로그 보고 사실 매장 왔는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루텐 성분 때문에 사실 일반 밀가루 피자를 잘 안 먹는데 여기는 되게 웰빙 어묵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되게 맛있습니다. 매장 홀뿐만 아니라 포장과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며 요리 초보자 혼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해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데요. 우선 가맹 개설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보통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상권과 입지 조사를 하려고 하면 막상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가 직접 입지와 상권을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가맹점 개설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매장이 시공되면 조리교육과 매장 영업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창업 비용을 지원하며 세무사비 같은 경우 10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웰빙 시대에 외식 비용 부담을 덜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하고 싶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어묵으로 만든 웰빙 버거와 피자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박종득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설립한 계기가 뭘까요? 평소 패스트푸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우연히 고혈압과 심장혈관에 좋은, 예방에 좋은 생선 연육으로 만든 어묵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묵으로 웰빙 패스트푸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2년간 시작했고 현재 고물가 시대, 웰빙 시대라는 트렌드에 맞는 웰빙 브랜드를 설립해서 고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묵으로 만든 메뉴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소나 닭고기로 만든 버거 시장과 밀가루로 만든 피자 시장은 지금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묵 패티로 만든 버거와 어묵 도우로 만든 밀가루 시장은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장이고 웰빙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다들 기름지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저희 어묵 패티로 만든 버거와 어묵 도우로 만든 버거는 담백하고 쫄깃하고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는 정말 웰빙 패스트푸드입니다. 국내에서 버거와 피자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웰빙 패스트푸드 원스톱 매장 인증과 요리를 알지 못하는 분도 7분이면 혼자서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요? 예, 처음에 어묵탕과 어묵꼬치 일색인이 어묵 시장에서 새로운 버거와 피자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 노력하여 개발해서 고객들이 맛있게 드셔서 참 뿌듯하고요. 앞으로는 어묵으로 만든 도너츠, 샌드위치, 핫도그를 출시하여 당사 가맹점에서 말 그대로 웰빙 패스트푸드를 원스톱으로 드실 수 있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으며 물론 상표 특허는 다 출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웰빙 패스트푸드 원스톱 매장에 관심이 많으신 엔젤 투자자분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차후 국내에서 웰빙 패스트푸드 원스톱 매장을 2,000개 정도 개설하고 내년 2024년도에는 미국, 유럽에도 진출하여 미국, 유럽에 없는 이런 어묵으로 만든 버거와 피자를 소개하고 한국 K푸드의 우수한 점과 새로운 맛과 건강식으로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한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서 10조 정도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같더라도 발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래보다 발달이 뒤처지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라면 자연스럽게 여러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큰 행복이며 기쁨이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양육은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 책임감을 요구하며 아이 교육에 대한 모든 영역은 늘 중요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거나 나이에 맞는 발달에 문제를 보일 때 부모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관계에 기초한 플로타임과 치료놀이, 언어치료, 인지치료, 사회성 그룹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모바라 영유아와 그 외에 좋음 치료가 많은 편이며 사회성 그룹 수업으로 연계하면서 학령기 전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석사, 박사 전문가들이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고 돕고자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40분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0분간 부모 상담을 한다는 이곳. 그렇다면 발달이 느린 아이에게는 어떤 수업을 진행할까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위한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데요. 언어치료란 언어발달 지체나 조음장애 등 전반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플로어 타임을 적용한 언어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플로어 타임은 아이가 사회성 발달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전문가나 부모가 능동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이의 발달을 돕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동을 증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프로파일 관점으로 이동하여 가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아동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치료사들끼리 협업하여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히 제가 수업이 없는 타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자녀에 대한 상담을 나누곤 합니다. 부모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는 한 부모 상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편안하고 안전한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 아이에게 맞는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박은숙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를 설립한 계기가 뭘까요? 저는 센터를 설립하면서 진정성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생각해 왔는데요. 자폐아동을 포함해서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융합치료와 그들의 외부 체계인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와 위로를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치료하고자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머물게 되는 집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센터 환경도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성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화용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용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표정, 몸짓, 행동 등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구사하는 능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기도 많이 어려웠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기회가 단절되어서 사회성에 결여된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 내에서 아동의 특성과 시기에 맞춰서 그룹을 매칭하여서 사회성 그룹으로 연계하고 차후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시에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세요? 네, 바로 눈맞춤과 공동 주목입니다. 아이들의 상호성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상호성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필요해서 쳐다보는 1단계에서 요구와 호명에 반응하는 그런 2단계가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물을 쳐다보고 교대로 교차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호작용 눈맞춤입니다. 플로타임 방식에서는 선생님 눈을 봐봐 이렇게 하는 멘트보다는 아이가 리더자가 되어서 아이가 초대된 환경에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동활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발달과 관련해서 진단을 빨리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8개월 된 한 어머니께서 내 아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어머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언어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정서를 다루는 센터이기도 하고 센터를 다닌다는 의미를 넘어서 발달한다, 성장한다 그런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막막한 미래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라고 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낯선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테크의 새로운 돌파구로 미술품 재테크, 즉 예술 작품에 투자를 하는 아트테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술품 경매를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예술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물건들이 경매에 속속 나오고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예술품 경매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전시장. 이곳은 1999년에 설립된 취미 예술품 전문 경매회사에서 운영하는 경매물품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취미 예술품 전문 경매회사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고서적과 고미술품은 물론 우리네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근현대사, 생활사 자료들까지 월 평균 4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상품인 소비재로서의 공산품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닌 감상품으로서의 취미 예술품을 거래하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고서적과 고미술품은 물론 희소 가치가 높아 재평가되고 있는 근현대 문학작품과 교과서, 만화책, 그리고 수집의 역사가 깊은 화폐와 우표 등 소중한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들과 최근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고전왕구와 피규어, LP 음반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물건을 경매로 사고 팔 수 있다는데요. 판매자는 물품에 맞는 카테고리 설정과 입찰 단위, 마감 시간까지 설정해 경매 물품을 등록할 수 있고요. 구매자는 본인의 한도 내에서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을 하여 원하는 물품을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물품은 결제와 함께 판매자가 배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 회사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배송받은 후에 비로소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 전시장에는 1914년 신문관에서 가능한 육전소설과 1948년 정음사에서 발행한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 초판본 등 근현대문학을 비롯하여 고서와 고문서, 서화를 전시해 많은 사람이 경매 물품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요. 열리게 되면 전국에서 많은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제가 필요한 것은 주로 미술하고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대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다려지고 와서 꼼꼼하게 자료를 대하고 있습니다. 진귀한 경매 출품작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어 수집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경매에 내놓을 물품을 전시장에서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서적과 고미술품 등 프리미엄 경매 같은 경우 경매 방식이 온라인일 뿐 여전히 오프라인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프리미엄 경매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작품의 상태, 진위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만 취급했던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미술품뿐만 아니라 소장 가치가 높은 골동품이나 서적 등 다양한 물품을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경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른한 봄철에는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줘야 하고요. 사탕이나 껌을 섭취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해서 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졸릴 때는 반드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